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승인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양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양기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지, 또 연장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상병이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요 산재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인정을 해주고, 요 산재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요양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요양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라고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에 이제 문자로 산재 승인되었다고 날라오는 내용 중에 날짜가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양기간입니다. 이렇게 공단에서 정해준 요양기간 내에 지출하신 병원비만 요양비 또는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 이 요양기간 내에 휴업한 경우에 한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요양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단의 보상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산재 요양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산재 소견서입니다. 산재 소견서 뒤쪽을 보시면 입원 예상기간 또는 통원 예상기간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여기에 적혀있는 주치의가 여기에 기재해둔 기간이 될 수 있으면, 너무 길지만 않으면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산재 신청 단계에서 주치의로부터 충분한 적절한 요양기간을 부여받는 것이, 작성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에 필요한 좀 입원기간, 통원기간을 인정받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요양기간이 너무 짧게 잡혔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별로 치료 경과나 상태의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은 일단 적절한 짧은 요양기간만 인정을 해놓고 추후에 경과를 보면서 치료 계획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요양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다만 진료계획서를 통한 요양기간 연장은 3개월이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은 환자의 경과를 좀 주기적으로 살피면서 진료계획서를 일정 기간마다 꾸준히 제출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진료계획서는 요양 종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보다 더 밀려서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병원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도 주치의가 진료 요청, 이때 병원에 내원을 하셔라, 이런 치료를 받아라 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게 된다면 진료계획서 제출 필요성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산재 요양기간이 충분히 잡혀주지 않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선생님의 진료 요청이나 계획에 성실히 따라야 하고, 또 본인이 몸 상태가 아프다면 제각 병원에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요양 종결 7일 전까지 병원의 산재 담당자분한테 진료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